네, 늘 그렇듯 인사는 공손하게 송공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위클리벳 황당무계 황당한 문화나의 개소리. 안녕하세요, 문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학범입니다. 자,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게 이제는 좀 익숙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반려동물을 키울 때하고 지금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들의 마음하고는 살짝 마음가짐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분들도 반려동물을 키울 때는 실제로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사람과 참 비슷하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우리가 왜 동물들도 질병을 앓게 되면 병원에 데리고 가고 당연히 적당한 치료를 받잖아요. 근데 문득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동물이라고 딱 한정 지어 버리니까 마치 치료가 좀 간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사람하고 똑같다라고 제가 그럼요.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왜 사람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들도 동물 병원에서 똑같이 있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가 최근 들어서 이제 또 헌혈과 관련된 얘기들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요. 그러면 위클립의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아, 맞다. 동물들도 수혈을 받아야 될 텐데 그 피는 어디서 오는 거지? 그렇죠. 이 동물들도 당연히 수혈을 받아야 될 질병들이 많고요. 실제 동물병에서 수혈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은 거죠.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우리 3년 전에 사실 이게 한번 이슈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동물병원에서 그 병원 내에서 공혈견을 별도로 관리를 하거나 네. 아니면 필요한 혈액을 주문하면 보내주는 곳이 있어요. 그게 동물혈액은행이란 곳인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혈액을 동물 혈액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곳은 그 동물혈액은행이 유일합니다. 네, 그 공혈견 그 제도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던 게 얼핏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단순히 혈액을 뽑히기 위해서만 길러지는 그렇죠. 동물들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한 동물보호 단체가 그 동물혈액은행을 이제 들어가가지고 네. 거기 안 좋은 이제 사육 환경 같은 걸 이슈화 시킨 적이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공혈견에 대한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존재 자체를 몰랐다가 맞아요. 그걸 알게 되면서 막 격분을 하고 심지어 그 단체는 그 동물혈액은행을 폐쇄시켜라. 그리고 수의사들도 거기서 혈액을 사지 마라. 이렇게까지 주장했지만 그렇게 하면은 공급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수혈이 필요한 동물들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당시에 그런 주장은 대안이 없었던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뭐 국회에서도 그걸 해결해 보겠다고 법도 발의되고 논의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요, 아니야. 네. 아니 왜냐면 이제 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강아지 공장만큼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로 이슈가 됐으면요. 사실은 요만큼이라도 바뀌거나 아니면 관심이라도 그렇죠. 받았을 것 같은데 그나마 바뀐 건 동물혈액은행의 시설이 좀 더 좋아졌다. 이런 차원이고요. 뭐 다른 뭐 기관이 생겼다든가 국가 차원의 무슨 동물혈액은행이 생겼다든가 이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도 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네. 우리가 정말 이 공혈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혈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자들이 자발적으로 동물병원에 가서 헌혈을 하면은 이 피를 가지고 수혈이 필요한 동물들한테 수혈을 하고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공혈견이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그때도 그런 얘기 했었던 그런 얘기 것 같아요. 많이 했고 실제로도 헌혈 프로그램을 운영한 동물병원들이 있었으나 있었으나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됐죠. 왜냐하면 헌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이게 네. 잠깐 반짝 이슈가 됐을 때는 그래도 관심을 좀 받다가 네. 시간이 지나면 저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잊어버리죠. 네. 저희도 좀 잊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2015년에 엄청나게 이슈가 됐을 때도 서울대학교 동물병원, 뭐 건국대 동물병원 이런 데서 헌혈 프로그램 운영했으나 그 당시에도 참여자가 적었던 거죠. 예를 들면 서울대 동물병원 당시에 3년 전에 헌혈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면은 물론 특정 기준이 있습니다. 네. 아무 동물이나 다 헌혈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동물이 헌혈을 하면 헌혈 전에 건강검진 해주고 헌혈 후에 영양식 주고 철분제 주고 심장사상충 같은 예방약을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참여자가 적어서 이제 프로그램이 잘 안 돌아가는 이런 일이 있죠. 그 당시에 제 기억에 우리 대학생들이 수의대 학생들이 그래도 꽤 관심을 많이 네, 가지고 이 부분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맞습니다. 근데 결론은 항상 헌혈로 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도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무용지물이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2015년에 태국을 간 적이 있는데 태국의 그 동물병원에서는 견학을 갔는데
그 병원 내에 동물 혈액은행이 있고요. 네. 사료회사랑 같이 조인트가 돼가지고 조인이 돼서 보호자가 헌혈을 하면 음. 그 사료회사에서 사료를 기부해주고 네. 그러면 그 동물병원에 있는 혈액은행에서 그 혈액을 보관하고 있다가 관리하고 있다가 수혈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 정도로 헌혈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돌아가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가 거의 없었다. 정착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헌혈도요. 사실 캠페인을 통해서 의식을 많이 개선시키고 나서 좀 상황이 나아졌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동물 헌혈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의식을 개선시키는 캠페인이 좀 많이 일어나야 될 텐데.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네. 딱 보니까 올해 3년 만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 고마우신 분들이 누구신가요? 일단은 예. 대학생들이 이거에 관심을 예. 가져가지고요. 대학생들이 그런 프로젝트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동물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 이런 공혈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헌혈견을 이렇게 확대해야 된다 이런 프로그램을 좀 눈에 띄게 했던 팀들이 있고요. 네.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최근에 10월 28일 날 한국 헌혈견 협회라는 게 창립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네. 아니 이렇게 의식 있는 반려인들이 계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접촉해갖고 자료를 좀 받아봤더니요, 이분들이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네. 카페를 중심으로 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형견 보호자분들이 공혈견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대형견들을 헌혈견으로서 등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쭉 모여갖고 올해 10월까지 35마리가 됐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이제 좀 더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키워보자라고 해서 한국 헌혈견 협회를 창립했고요. 이분들이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전국적인 헌혈견 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수혈이 필요한 동물이 있는 동물병원이 딱 나타나면 거기에 이제 그 가장 가까운 헌혈견을 연결해 주는 거죠. 네. 그렇게 활동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견이라고 이제 네. 말씀을 하셔가지고 대형견만 헌혈이 가능한가? 또는 헌혈을 하려면은 개의 건강 상태가 좀 까다롭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그렇죠. 주저하실 것 같은데. 네. 소형견도 사실은 피를 뽑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체중 대비 몇 프로까지 뽑을 수 있는 양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을 헌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한국 헌혈견 협회에서도 대형견을 기준으로만 헌혈견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네. 좀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나요? 네, 요 한국 헌혈견 협회 그 카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30kg 이상 대형견, 2살에서 8살까지 너무 나이가 많은 동물들도 참여할 수가 없고요. 정기적인 예방 접종을 해야 되고 심장 사상충 같은 구충을 완벽하게 한 동물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취지 좋아요. 그리고 서로 상생하자, 서로 도와주자 참 좋은데 이제 그래도 반려동물을 꼬박꼬박 관리를 해줘야 되고 또 헌혈을 하기 위해선 데리고 가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 반려동물과 반려인들이 희생을 좀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좀 뒷달에는 아주 작은 우리 왜 사람들 헌혈하면 초코파이 주잖아요. 네네네. 예, 우리 동물들도 간식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네. 협회 차원에서 여러 가지 회사들과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요. 네. 회사에 관련된 반려동물 용품 같은 걸 이렇게 증정하는 쪽으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이 고양이도 헌혈을 지금 할 수가 있거든요. 고양이 헌혈. 네. 그래서 당시 예전에 3년 전에 서울대 동물병원에서도 이제 고양이 보호자 대상으로도 헌혈 프로그램 운영했으나 잘 안 됐고요. 고양이 병원 백산동물병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고양이 헌혈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네. 2015년에 논란됐을 때 1차 프로그램 시작했고요. 최근에 2차 프로그램 시작했는데요. 이제 헌혈에 참여를 하면 치과 검진 1회권 또는 건강 검진 1회권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거 굉장히 솔깃한데. 그래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거를 예. 헌혈에 참여했기 때문에 제공해 주는 방식인 거죠. 네, 정말 좀 많은 분들이 뭐 꼭 헌혈을 시켜야지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좀 보실 만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사실 조금 우울하셨던 분들도 동물 키우면서 특히 이제 강아지를 키우게 되면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되니까 본인도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왜 사람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가 부모가 돼 보니까 사회 문제에 눈을 뜨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반려동물도 좀 똑같지 않나.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동물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고 그리고 이 사회가 동물과 사람이 더 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방법들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반려인들을 조금 이끌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여러모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이 의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다행스럽습니다. 근데 위클리벳에서요, 우리 이런 얘기들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네.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혈견 문제를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네. 공혈견의 삶이 안타깝거나 이런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특히 행동하셔야 되는데. 헌혈 프로그램에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우리 개는 조금 자격 요건이 안 돼요 하시더라도 주변에 왜 함께 또 반려인들과 얘기 나누실 때 이 문제를 좀 주제로 올려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클리벳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